자, 오늘은 학생들과 하는 개념 강의, 10분으로 하는 개념 강의 유리함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리함수를 하기 전에 베이스를 먼저 깔아볼게요. 뭐냐면 이거죠. 그건 바로 뭐냐면 실수가 뭐냐는 겁니다. 실수라는 거는 이 안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죠. 그럼 유리수가 뭐예요? 유리수가 분수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분의 B꼴로 나타나며 분모는 0이 아니고 A, B는 서로 소인 정수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유리수의 정의죠. 그죠? 그 다음에 무리수라는 거는 이렇지 않은, 즉 분수꼴로 표현할 수 없는 실수죠.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분수꼴로 표현되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둘 다 실수라는 거야. 그럼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실수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모든 수 A를 우리는 실수라 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유리수라는 건 이런 분수꼴, 무리수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마 루트라는 거 배웠을 건데 그건 내가 무리함수에서 또 한번 얘기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실 거는 실수라는 건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모든 수들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 유리수란 분수꼴로 표현되는 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유리함수는 뭐냐?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아셨을 거고. 자, 그럼 유리함수는 뭐냐? 이런 겁니다. 주어진 함수가 ax 더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다항함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유리함수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이것 중에서 이런 거죠. 분모의 미지수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라고 명칭하고 오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 자, 그럼 이제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꼴은 뭐냐? 요겁니다. fx는 x분의 a라는 꼴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내가 의미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예시를 빨리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어보면 y는 x분의 1, 뭐 y는 x분의 마이너스 1, 뭐 y는 x분의 2, y는 x분의 마이너스 2, 요 네 개를 그리면 게임이 끝나요. 기본적인 그래프적 의미는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요것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볼게요. 그림 그립니다. 자, 이런 거죠. 우선 첫 번째가 y는 x분의 1부터 시작할까요? 하얀색. 자, 갑니다. x가 1이면 y도 1이죠, 뭐. x가 2면 y는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x가 2분의 1이면 y는 거꾸로 2가 되죠. 그래서 이걸 잇는 거죠, 뭐, 이렇게. 요걸 잇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y도 마이너스 1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면 마이너스 2에 찍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요. 요게 y는 x분의 1입니다. 그럼 얘하고 이제 비교되는 개념으로 y는 x분의 마이너스 1 한번 해볼까요? 자, 1을 집어넣죠. 1 집어넣으면 거꾸로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2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 얼마야? 거꾸로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이면 플러스 2분의 1 되죠. 거꾸로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죠? 이것도 따라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잘 보시면 대칭되는 느낌 보이죠? 요게 이제 y는 x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y는 x분의 2라는 거 한번 해보죠. 자, y는 x분의 2 하면 여기다 1 넣습니다. 1 넣으면 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넣죠. 2를 넣으면 1이 됩니다. 1.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넣을까요? 여기다 2분의 1 넣어볼까요?
2분의 1로 보면 오히려 4가 돼서 한참 올라가요. 그래서 뭐 3, 4만 이 정도 되겠죠. 0 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4를 넣으면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4를 넣으면 2분의 1 돼서 요 정도에 와요. 그래프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확대를, 일단 이렇게 된다 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가서 똑같이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죠? 마이너스 1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찬가지 밑에 갔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표시하기를 0부터 한 2 정도까지만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보시면 되냐면, 요 위에 있는 값이 크면 클수록, 요게 크면 클수록 그래프가, 잘 보세요. 1일 때는 이랬어요. 2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약간 완만해져요. 이건 되게 깊이 파이고, 그러면서 원점에서 멀리 나가는 그런 꼴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 이쪽 1, 2, 3면과 4, 3면에 그려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y는, 색깔 구별 한번 해볼까? 보라색으로 갑시다. y는 x분의 마이너스 2를 그리잖아요. 그럼 이쪽을 그려져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면 1이 되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약간 왜곡한 거예요. 이제 완만해지게 보이라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2면은 1이 되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이쪽에 좀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다른 것과 다르게 되게 중요한 그래프가 있죠. 첫째, 그래프 특징이 있죠. 뭐야? 끊어진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과 1, 3면과 3, 3에 그려지는데 만날 수가 없죠.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그래프 잘 보시면 X가 커짐에 따라 이렇게 가까이 가죠. 다가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특징,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합니다. 뭐가 되냐면 X가 매우 커지나 작아지면 거기에 가깝게 다가가죠. 하지만 만나진 않아요. 또 이것도 X가 작아지면 Y축에 가깝지만 다가가진 않아요. 그래서 뭐가 존재한다?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점점 다가가는 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물론 이것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이 그래프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y는 x분의 a라는 거에 파악을 하면, 첫째, a가 0보다 크면 1, 3면과 3, 4분면의 그림이 나타난다. 뭐 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제2, 4분면과 4, 4분면에 나타난다. 두 번째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A 값이 다르면 겹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수는 있지만 겹칠 수는 없다. 왜? 궤적이 다르니까. 달라요. 아까 내가 보여드렸죠? 예를 들어 하나가 이런 식으로 파여 있으면 하나는 이렇게 완만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만날 수는 있어요. 움직이다 보면 만날 수는 있는데 절대 겹칠 수는 없어요. 겹치려면 여기 있는 절대값이 같던가 해야 뭐 대칭이나 평행이동을 통해서 만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알겠죠? 그 다음 하나 더. 세 번째는 다른 것과 다르게 점근선이 있다. 그럼 점근선은 뭐냐? 가까이 다가간다는 말도 되지만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거야. 즉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게 분수잖아요. 분수니까 절대 분모는 0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0 되는 게 점근선이야. 그 다음에 A는 0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Y도 0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Y도 0 되는 게 바로 점근선이에요. 오케이? 이런 의미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진행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모든 게 다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즉 모든 게 다 y는 x분의 a라고 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얘도 함수니까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일에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했으면 그래프가 바뀌겠죠? 이렇게 되겠죠? y는 x-알파분의 a 더하기 베타라고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죠. 그러면 선생님 이게 원래 a가 양수라고 한정할게요.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누가? y는 x분의 a가. 근데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이동하면 그냥 편의상 플러스로 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게 새로운 의미가 되면서 여기다 그래프가 이렇게 변하겠죠. 이렇게요. 그럼 이 말은 바로 뭐죠? 선생님 결국은 유리함수에서 평행이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점근선의 변화라고 읽을 수 있네요. 그럼 뒤집어 얘기할 수 있죠. 점근선의 변화를 가지고 거꾸로 평행이동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통해서 점근선의 변화를 봤듯이 점근선의 변화를 통해서 원래 함수가 얼만큼 평행이동이나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 그게 연관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설마 문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렇게 딱 되어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자네들이 만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어진 식이 y는 x 플러스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라고 돼 있으면 우린 이 식을 어떻게 바꾼다? y는 a, x 플러스 a분의 b. 그래야 평행이동을 알 테니까 여기는 k가 될 거고 이런 꼴로 변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동한지 알고 또 이거를 통해서 몇 사분면의 그림이 나타날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고치는 방법이죠. 자, 기본적인 거니까 좀 편안한 걸로 할게요. 자, y는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5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어떻게 모양을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분모보다 분자가 차수가 낮게 만들기 위해서 x 플러스 쓰고 2를 갖고 똑같은 모습을 만들어요. 무조건. 그러면 4가 더 들어갔네요. 빼면 되지. 5 있었는데 원래 거 쓰면 되잖아. 그럼 정리하면 이거분의 이거니까 y는 2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이 그래프는 여기가 1이니까 1과 3, 4분면의 그림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2. y축으로 얼마? 2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얘가 바로 점근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릴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자, 갑니다. 원래는 y는 x분의 2니까 이렇게 그려졌겠죠. 근데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으니까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를 할게요. 이게 이동한 거죠. 원래 y축이 이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만큼이니까 또 이만큼 이렇게 위로 올라갔죠. 여기 x축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야? 이게 플러스니까 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리면 돼요. 자, 그릴게요. 근데 그릴 때 조심할 건 축을 지나니까 y축을 지나니까 y절편 알고 싶으면 x가 0일 때 y값이니까 여기다 빵빵 넣으면 2분의 5가 됩니다. 그냥 찍을게요. 요렇게 되고 x축을 알고 싶으면 y가 0이라는 건 분자가 0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여기를 진하게 그리면 돼요. 그릴게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점근선 다가가게 이렇게 다가가게 그린다 이거죠. 그럼 이 그림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유리함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파악하는지까지는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